제가 과거부터 목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해서 말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되고, 댄서는 춤을 잘 춰야 되고, 래퍼는 랩을 잘해야 되고, 기획사는 좋은 가수를 잘 키워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각각의 분야에서 지켜내야만 하는 진리죠.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진리가 깨지는 순간부터 고유 영역의 파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티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되는 필수 요건들이 몇 년 전부터 깡그리 무시되고 넘어가는 현상들, 그 현상들이 일어나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대중들의 반응들, 오히려 아티스트가 실력이 없어도 노래가 구려도 캐릭터가 좋으면 소비해주는 소비층들이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아티스트의 기본이 무시돼도 문제되지 않는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노래나 랩은 배워본 적도 없는데 SNS상에서 인기를 등에 업고 밈으로만 가득한 컨텐츠를 노래랍시고 릴리즈하는 끔찍한 혼종들이 세상을 지배하다시피 했었고, 그 현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참사가 되어서 당사자에게 화살로 돌아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어요. 실력과 내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지와 캐릭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에 바닥이 보이고, 바닥이 드러난 그 사람은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거죠.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력으로 엄청 까이던 래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래퍼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유명 래퍼한테 샤라웃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너무 안 가지만 그 영향력 있고 실력 좋은 되게 유명한 래퍼가 그 실력 없는 래퍼를 샤라웃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여론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었죠. 급기야는 대중들은 그 실력 없는 래퍼를 쉴드 쳐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래퍼는 자신이 음악이 아닌 자신의 캐릭터와 자신이 만든 밈에만 대중들이 집중하는 게 불편해졌고,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그리고 음악에 더 집중하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했죠. 그런데 문제는 대중들은 이미 그 래퍼가 실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캐릭터와 특이한 이미지를 좋아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음악에 집중하려 스탠스를 바꾸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죠. 게다가 그 래퍼의 실력은 단시간 안에 확 좋아질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었었고요. 만약에 가능성이 있었다면 큰 레이블에서 데려갔을 텐데, 심지어 그 샤라웃 해줬던 그 아티스트가 있는 레이블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래퍼는 현재 진행형으로 대중들에게 점점 외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래퍼가 정말 잘하는 래퍼였다면 이미지를 굳이 바꿀 이유도 없었고, 이미지를 바꾸던 뭔 짓을 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발매하는 음악을 좋아했을 겁니다. 왜? 잘하니까, 노래가 좋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야.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어린 세대의 팬분들이 밈을 좋아하고 캐릭터에 집중하는 현상이 있더라도 아티스트의 실력이 좋지 않으면 금방 외면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얘기 나눠볼 걸그룹, 이 손발 오그라드는 단어지만 실력파 걸그룹, 진짜 실력이 좋으니까 50-50, 이 아티스트들이 음악 역사에, 우리나라 음악 역사에 한 획을 그어버렸죠.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앞에서 길게 말했던 그 내용들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자, 50-50 여전히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 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적지 않게 쇼크를 먹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리고 오늘 정도와 정석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데뷔한 이 걸그룹을 심하게 칭찬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공식 채널이 너무 사랑스러운 노래라고 댓글을 달아주고, K-팝의 평점 안 주기로 유명한 평론가 사이트에서 4.0이라는 놀라운 점수를 받아버리는 팀이에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이름도 생소한 50-50는 다른 설명 다 떠나서 뉴진스가 빌보드 핫백에 차트인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빌보드 핫백에 차트한 걸그룹입니다. 게다가 상상도 못할 만큼 굉장히 특이한 행보를 보여준 팀인데요. 일단 기획사가 중소기획사입니다. 우리나라 4대 대형 기획사에서 막대한 천문학적인 홍보 비용 써가면서 유명하게 만들고 화제성으로 똘똘 뭉친 멤버들 모아서 가수들 팬층 엄청 두텁게 형성한 다음 그 팬덤 힘받아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기획사의 그런 기본적인 형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죠. 중소기획사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 중소기획사는요, 팀이 데뷔하고 화제가 안 되면 빨리 접어야 될 만큼 자금이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망하면 회사도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50-50는 대형 기획사의 막강한 화력을 이겨버린 팀으로 앞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방탄소년단의 뒤를 잇는 중소기획사의 신화로 남겠죠. 근데 방탄소년단의 행보와는 또 다르게 50-50는 한국의 팬덤을 쌓아가며 그 팬덤의 지지를 기반으로 더 큰 일을 도모하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간과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중소기획사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의 리스키한 방법을 선택하는 건 상황상 그리고 자금상 어려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0-50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한국 차트에 오르는 노력을 하고 돈을 쓰는 것보다 해외 팬들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 전략은 글로벌 시대의 흐름을 타고 성공하게 됩니다.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핫백에 차트인하면서 종전의 뉴진스가 빌보드 핫백에 차트인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해버린 거죠.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이슈입니다, 정말. 그들은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한국 음원 차트에 마케팅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틱톡을 이용한 해외 유저 확보에 총력을 다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틱톡에서 큐피드라는 노래를 빠르게 재생하는 컨텐츠가 유행했었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버리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확실히 어트랙트라는 회사가 이를 굉장히 똑똑하게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방시혁 의장이 예전에 유튜브와 라이브 방송에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가장 유행하는 쇼폼에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재밌게도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틱톡을 공략한 건 아니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또 한 가지 생각했을 때 이 회사가 전통적인 한국 아이돌 마케팅을 하지 못한 건 자금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어쩌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틱톡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케팅의 현실적인 방법을 틱톡에서 찾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초대박이라고 불릴 만큼의 결과를 도출해냈죠. 그리고 마침내 해외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한국 차트에서 드디어 빛을 보고 있죠. 한국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데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던 거지? 하고 검색도 해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 50-50라는 팀이 가진 가능성하고 실력하고 이 노래가 정말 좋다 뭐 이런 점들을 본 거고 마침내 외국에서 더 먼저 잘 알려진 이 팀을 한국인들도 사랑하게 돼버린 거죠. 저는 이 한국 시장이건 해외 시장이건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더욱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부터 마케팅 비용이 많지 않은 중소형 기획사들이 이제 50-50를 따라서 틱톡 마케팅이라든가 SNS 마케팅 이런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미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그냥 성공도 아니고 엄청난 성공 사례죠. 다른 기획사들이 우리도 운 좋게 틱톡에서 뜨면 이제 대박 치는 거야 운이 따라주길 바라면서 마케팅을 할 텐데 50-50가 운이 좋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늘이 천운이 그들을 도와준 거죠. 근데 좋은 성공 사례만 보고 운 좋기를 바라는 기획사들하고 아티스트들한테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획자로서 아티스트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운이고 뭐고 모든 걸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노래를 잘 만드세요. 무조건 첫 번째로 노래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흔치 않은 운이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 분명히 기회가 잡힐 거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가수들 인지도만 그 인기만 띄울 생각만 하지 말고 그 가수들의 본질의 퀄리티를 높이세요. 노래를 잘하게 하시고 정말 현재 시대에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굉장한 곡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세요. 그래야 몇 억분의 1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노래 안 좋고 실력 없으면 아무리 틱톡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켜도 그냥 한때로 끝나요. 근데 이 50-50는 진짜 확실하게 준비된 가수였어요. 노래가 진짜 끝내줍니다. 정말 좋아요. 큐피드로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는데 진짜 이 노래 끝내줍니다. 유튜브 공식 채널이 괜히 답변 달아준 게 아니에요. 이 노래의 전반적인 느낌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들었으니까 편하게 듣고 싶은데 너무 편해서 좋아할 거고, 어린 층에 속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음악 시장에서 가장 유행하는 장르인데다가 익숙하고요, 주제 또한 자기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주제니까 좋아했을 거고, 저희들 같은 중간대 좀 애매한 연령 되는 사람들은 그냥 이 노래가 너무 듣기 좋아, 별 생각 없이 들어도 좋아, 그래서 좋아했을 겁니다.
저는 이 팀이 50-50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성공 신화를 확실하게 써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K-팝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방탄소년단이 했던 것처럼요. 이런 음악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 시대가 왔다. 제발 K-팝 시장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가수들이 릴리즈했었던 뻔한 K-팝 아이돌 형식의 노래를 벗어나서 그 외향에서 벗어나서 정말 음악으로만 승부를 봐도 세계 아티스트들과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런 노래의 힘을 기본 바탕으로 깔아둔 다음 외적인 것들을 그때부터 정말 잘 포장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 시장이 커집니다. 점유율도 커져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K-팝은 세계 시장의 규모에서 전혀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시장성을 가진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조만간 이 주제로 팩트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분명히 K-팝의 시장성을 키워야 되고 점유율에서 유의미한 숫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의 힘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다른 것들을 자꾸 시도하고 보여줄 때가 됐어요. 그래야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 작은 기획사의 작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